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역사적 사고와에 대해서 와 관련된 건데, 역사 사고와에 관련돼서 이제 뼈아제 이론이나 이제 뭐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예, 공유네요. 자, 역사적 사고의 성격을 이제 보면, 음, 자,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심리학에서 초점의 행동에 마음에 넘어가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두 가지 관점에 진행되었다고 해요. 하나는 마음을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과 논리적 사고로 보는 이른바 컴퓨터 메타보적 관점이고, 이 관점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보편론자 관점이고요. 연결되고, 여기 보편과 이렇게 연결되고, 자, 단 문화가 하나는 문화가 마음을 구성한다는 전제, 마음의 본질의 의미를 구성하는 내러티브적 사고 방식이다. 자, 이거는 다원론과 관련된 거죠. 다원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이 보편론자는 모든 사고 작용은 동일하다는 일반론. 음. 그리고 다원론은 각 교과에 이제 고유한 사고 형태가 있다는 영역론과 또 연결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역사적 사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면, 자, 보편론자는 인간의 인지 과정은 누구나 동일하며 어, 지각이나 기억, 인과 분석, 분류, 추론 과정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들은 인간의 사고를 논리학의 형식에 따라 진정되는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을 비유한다. 이 경우 사고의 과정은 사고 내용과 무관하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반면에 다원론자들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그리고 사고 대상에 따라 인지 과정이나 추론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사고를 각 지식의 영역에 특정한 지식 체계에 따른다고 보고,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식 체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들을 영역론자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영역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 마음의 본질의 작용을 의미를 구성한 것이고 그 성격이 다양하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논리학의 형식에 따른 사고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사고의 내용에 의존적이라고 본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역사적 사고에 대해서 일반론적 사고와 같다고 보는 보편론 입자가, 역사적 사고 인간 내면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단원적 입장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건 모든 교과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역사 교과에도 이렇게 이제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흐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일반론적 관점과 다원론적 관점에서 연결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기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예,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 이제 첨부제를 올려놨으니까 그 다운받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예전에 한 11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일반론자들은 역사적 사고를 일반적 사고요, 과학적 사고와 동일하게 여겨요. 예, 보편론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영역론자, 다원론자들은 역사적 사고를 일반적 사고과 독자적 사고력 동시에 두 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독자적 사고력이 더 크다고 보죠. 독자적 사고력의 대표적인 직관적 사고력이죠. 직관적 사고력은 어떤 이제 많은 경험이 누적되면서 한 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직관적, 어떤 논리적인 거보다는. 자, 그다음에 일반론자들의 인지 과정은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지각, 기억, 인과 분석, 분류, 추론 과정과 이게 동일하다 보고, 마치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근데 영역론자는 사고 대상의 인지 사고 대상 인지 과정과 추론 과정이 동일하지 않고 대개는 사고 내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 그 영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역사적 사고의 본질에 대해서 일반론자들은 사회과학적 방법론, 탐구 방법을 강조했고, 근데 영역론자들은 내면의 이해를 강조했죠. 그래서 감정이입, 주체와 구조적 상상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피아제 이론과 일반론자 연결되죠. 그 삐아제 이제 연령 발달 단계를 인정해서 파라다임적 사고와 연결돼 있고요. 자, 파라다임적 사고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 전에 이제 단계를 잊어먹는다는 거야. 이 파라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 양적인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그 질적 전환이 일어나지면서 그 전에 어떤 양적 전환의 지식들은 부정돼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동설이 이제 청동설이 이제 계속 관련된 지식들이 누적됐다가 나중에 지동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청동설 자체가 부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각 단계마다 지식의 양이 누적이 되고 그렇지만 다음 단계 넘어갈 땐 그 전의 단계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피아제 이론의 특징인데, 자, 근데 영역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반대해서 피아제 연령 발달 단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러티브나 인증적 사고와 관련돼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 요거에서 이제 피아제 견해를 받아들이는 거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인지론은 나중에 더 이제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일반론자들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교육학자, 철학자이면서 철학자들이고요. 철학자 중에 논리실증주의자들. 자, 영역론자들은 역사교육학자, 역사학자, 철학자인데 이때 철학자 간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고요소, 사고과정, 사고기능, 사고과정, 사고유형의 육성 방법으로서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연령에 따라 모든 교과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교과 내용과 별개다. 자, 근데 영역론자는 교과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각 교과마다 다르다. 그럴 땐 지식의 복합성, 다양성,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육성 방법을 통해서는 개별적 육성이 가능하다. 어떤 특정한 사고력을 따서 개별적 육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있고 명시적 목적에 의해서 계획적 육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영역론자들은 개별적 육성이 불가능해. 예. 그래서 소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 전체와 관련된 하위 범주를 두어서 특정 분주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역사적 탐구력을 만약에 육성하고 싶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연대기적 파악력이나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같은 것도 같이 육성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뭐냐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적 탐구력을 강조하는 방향이고 육성할 수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일반론자들은 사고력의 전이 가능성. 그래서 모든 교과에 전이가 된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모든 과목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영역론자들은 모든 교과에 전이 되지 않고 단 비슷한 교과는 전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학을 잘할 수도 있고 물리를 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역사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전이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론하고 영역론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요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영역 중립인지론과 영역 고유인지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감독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일반론을 강조하는 입장과 다원론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있는데 요 일반론과 다원론을 서로 합칠 수 없느냐. 일반론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사고, 다원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영역법 사고. 그래서 역사과에서 근데 일반론과 다원론을 합친 사람이 누구냐? 와치라는 사람이야. 그 역사적 사고에서 와치의 견해가 이제 주목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와치는 그 당시 이제 일반론 삐아제의 견해와 여기는 삐아제의 견해죠. 그 역사 고유의 사고 방식이 다원론 그 방식의 적용을 같이 시켰어. 접목을 시킨 거죠. 이걸 뭐 총체론이라고 또 하는데
자, 총체론적 관점을 제시했던 사람이 와츠라는 사람이에요. 예. 와츠가 이걸 이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인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와치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는 의식적인 논리적 사고와 상상 직관을 토된 영상적 사고는 한 두 개 계통의 사고가 동시에 작동한다. 그래서 의식적 논리적 사고는 피아제의 사고 논리를 따르고 영상적 사고는 상상 직관 창조성 요소를 설명한 사고 논리를 따른다. 이게 역사 고유의 사고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지적인 사고는 합리적 사고와 연상적 사고 요소가 혼합된 것이다. 요때 합리적 사고는 뭐와 연결된 거야? 일반론적 관점과 연결된 거죠. 합리적 사고는 예, 요거와 연결된 거죠.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한번 써먹고 있어요 지금. 다원론적 관점은 예, 연상적 사고와 관련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보는데 그래도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볼게요. 원래 인제 초창기 모델은 요 형태였어요. 마츠가 제시한 이거는. 근데 요거 이제 뭐냐면 좀 안 맞았는지 대안 모델을 또 제시했는데 이 두 번째 모델이요. 그는 사고의 두 요소를 결합한 대안 모델을 제시해서 좀 약간 더 발전시켰어, 역사 사고 모델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높은 건 판단이야. 이거는 뭐 역사적 판단력은 다른 역사 의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최고 단계라고 했죠, 사고력의.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발전되고 요렇게 발전되는데 요 측은 뭐예요? 이거는 그 일반론적 견해죠. 피아제 이론이죠. 이 피아제. 요거는 영역론. 그래서 이거는 역사 고유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주로 인제 뭐냐 역사 상상력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인제 보면 이 모델에 따르면 역사 사고는 초보적 지각과 인지 활동에서 출발하고 초보적인 인지 활동에는 논리적 사고의 경로도 단계별로 진행되고 여기 이제 단계가 쭉 있죠. 뭐 감각 운동적 사고, 부채식 조작, 형식 조작, 의식적 조작, 논리 사고 판단.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피아제 이론과 연결돼 있어요. 피아제 이론. 그다음에 초보적인 지각 활동은 연상적 사고의 경로에 진행되어 꿈과 백일몽, 상상, 연상, 창조적 판단. 요것도 인제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거죠. 역사 고유의 사고. 자, 이처럼 역사적 사고는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혼합되어 진행되며 최종적 판단을 내리게 된 사고다. 이 모델은 역사적 사고가 논리적, 합리적 사고와 상상적인 계통의 역사적 사고, 이건 역사 고유의 사고죠. 이건 역사적 사고 중에 일반적 사고고요. 자,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 일반적인 사고와 모든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 피아적식 사고와 그다음에 여기 상상적 사고 계통 이런 것들 역사 고유의 사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두 개의 사고 방식을 마치는 뭐냐면 혼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뭘 보냐면 밑에 이제 역사적 사고 이론을 볼게요. 자, 앞에서 언급한 건 정교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 거예요. 정교과 측면에서 한번 보고 이걸 역사적 사고와 이제 연결돼서 인제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거야. 역사적 사고. 예. 그냥 여기 이건 독립적으로 역사적 사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에 관련된 이론은 뼈아제 이론을 둘러싸고 어떤 대립투쟁 이런 것들이 전개되거든요. 요 장에서는요. 자, 이거는 파란 책 8 장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 책과 이제 연결돼서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 파란 책이 있거든요. 예, 파란 책 뼈아제 이론 인지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이제 보충된 내용이나 빠진 내용들, 남색지에 빠진 내용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좀 읽으면서. 자, 일단 한번 쭉 읽죠. 남색지 부분을. 자, 하나는 사고의 구조적 측면에서 주목하여 모든 학문 영역을 보편적 사고를 전제하는 보편론적 입장과 다른 하나는 역사 영역에서
지식의 역할을 주목하여 특수한 사고의 전제도는 다원적 입장으로 나눠 검토할 수 있다. 전자는 영역 중립 인지론이라고 하고 후자는 영역 고유 인지론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먼저 영역 중립 인지론을 볼게요. 자, 영역 중립 인지론은 피아제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냐, 역사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이 등장하죠. 여기 밑에 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초의자 핵심은 피아제 이론의 인지 발달론이고 피아제 할렘 모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피아제 인지 발달론인데 피아제 이론은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교육학에서 배웠고 저보다 많이 하실 건데, 자, 피아제 이론은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도식 동화 조절 평형 강해, 지식의 내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뭐가 또 연결되냐면 구성주의와 연결돼. 구성주의. 구성주의 중에 이제 뭐냐면 인지적 구성주의였죠. 사회적 구성주의, 이제 좀 짝지 있는 인지적 구성주의, 이런 거와 연결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 쭉 넘어가면 연령 발달 단계가 있어요. 연령 발달 단계. 그래서 연령 발달은 조작과 사고와 관련된 거야. 예, 연령 발달 단계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연령 발달 단계에서 이제 아이동의 연령 발달에 따라서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네 단계로 진행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 나이대가 있는데 나이는 그냥 어떤 특정한 기준이고요. 그냥 포괄적인 기준이고, 이 나이는 이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좀 늦게 나타날 수 있고 뭐냐면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내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식 동화 조절 평형, 그러니까 지식의 내적 그 통합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구성주의를 통해서 역사학과에서 이제 수용이 돼요. 역사 교육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차 교육 과정 있죠? 7차 교육 과정. 전반적인 구성주의 학습관에 입각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조작 사고 단계에서 연령 발달 단계 있죠? 요거는 역사 교육에는 부정되죠. 요 부분. 그러니까 삐아제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역사 교육에서 인정한 것은 삐아제의 내적 통합 기준, 지식의 내적 통합, 그런 것들이고, 부정되는 것은 연령 발달 단계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많아지니까 삐아제를 비판이 강해지니까 요 부분만 부각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역사과에서도 도식 동화 조절 평형 개념들은 다 받아들여. 이 구성주의 통해서. 저희 구성주의는 남색책에는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남색책이 없고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만 있어. 파란 책 8장에. 나중에 이제 강조할 텐데 한번 그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자, 뭐 여기에서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개념들은 저보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 교육학 시간에 언급됐던 부분인데 여기는 그냥 그런 개념들만 좀 설명할게요. 읽어볼게요. 자, 동화라는 것은 외부에 들어온 지각이나 자극, 사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에 통합되는 인지가 과정이죠. 자, 예를 들어서 네 발 달린 짐승은 다 개다. 근데 돼지를 봤어. 돼지가 네 개잖아. 다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종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네 개 달리니까 얘도 개다. 그래서 돼지도 개다. 뭐 이렇게 인식한 단계죠. 그래서 동화 과정은 도식이 주어진 자극에 따라 풍선처럼 변하지만 그 변화는 질적인 게 아니라 양적인 거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네 발 돌리는 것들 다 알아서 뭐 개, 말, 어, 그다음에 뭐 고양이 등등등 이렇게 지식이 누적이 되면 이게 다 개라고 인식을 해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양쪽으로 막 누적돼도 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 조조는 달라요. 조조는 그 새로운 자극에 대해 이를 동화할 수 있는 도식이 마련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때 이제 아동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도식을 새로 만들거나 자극에 알맞는 이미 있는 도식을 변형시킨다. 따라서 도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네발 돌린 짐승을 봤어요. 얘들은 이제
개라고 단식을 했죠. 근데 네 발 돌리는 동물은 돼지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돼지가 보이는 거야. 아 그럼 얘는 네 발 달린 짐승은 개와 함께 돼지도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무조건 네 발 달린 짐승들 보면 다 개, 개, 개 이렇게 했는데 양적인 누적이죠. 근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조절이라고 해요, 조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성주의에서 이 조절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 맥락을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맥락. 네. 구성주의에서 역사학습에서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유기체는 외부 자극에 대해 스스로 동하거나 조절해 평형을 동하고 애쓰는데 그 결과 나타난 인지 균형 상태를 평형이 나오고 자 평형 상태가 되면서 인지 구조나 도식 스키마가 바뀌게 돼요. 스키마가. 예. 스키마는 나중에 인제 또 얘기를 할 텐데 요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 이론에서 나왔어요. 이론적 기반은. 근데 요거는 영역 고유 인지 이론에서 연고론이라고 또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연고론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도식, 이 스키마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뒤에 보세요. 이제 요컨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봐 두세요. 이게 요약컨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야. 핵심적인 내용들만. 자 보면 동화와 조절 평형은 인지구조 즉 도식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인지의 활동이다. 여기에서 동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도식의 성장을 기결되고 조절은 질적 변화를 통해 도식의 발달로 기결된다는 중요하며 그 동력은 평형관계에서 나온다는 건 뼈아제 인지발달 요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이 많은 연령 발달 단계 볼게요. 뼈아제 이론은 연령 발달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감각 동작기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작의 정의가 요 밑에 있죠. 조작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각보다 추리에 의존한 거다. 개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예. 어떤 걸 자극적인 걸 이제 뭐냐 오감을 통해서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개념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구체 조작기 때는 구체를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개념화시키고 이제 하는 거고 형식 조작기는 내가 어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내가 보지 않는 것까지도 간접 경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냐 개념화시키는 형식적 조작기죠. 예.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각 그 뭐냐면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등등의 각각의 내용은 각자 보세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교육학 지식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인제 알 것은 이제 뭐냐면 보통 삐아제 필할렘 모델에서는 역사적 사고는 어디에서 본다는 거야? 형식적 조작기로 본다는 거야.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강의 이제 형식 조작기와 그다음에 구체 조작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약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요거 참조해 주세요. 뭐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음 여기 보면 구체 조작기 뭐 형식적 조작기 있잖아요.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제가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제 잠깐 제가 놓쳤는데 역사적 사고 논의 도식을 제가 한번 그려 봤어요. 그래서 인제 영역 중립 인지 이론하고 그다음에 역사 사고 독자성을 강조하는 공리우드 밍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워서 이들이 인제 역사학자들, 역사 교육학자들의 영역이시죠. 영역 고유 인지 이론으로. 그래 갖고 서로 대립을 했는데 서로 하나 한번 장점을 이제 살펴보자.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마치 같은 게 합리적 사고와 연합적 사고를 해 갖고 합리적 사고의 영역 중립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연합적 사고 해 갖고 이렇게 이제 영향력 입장에서 이제 역사 고유 사고를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제 요런 구도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그러면 인제 다시 넘어가서 아이고 이게 넘어가기 좀 힘드네요. 예. 그러면 파란 책에서 인제 삐아제 이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걸 좀 볼게요. 앞에 동화 조절 평행 관련된 내용은 설명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
여기 보면 파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아유 240 페이지 보세요. 240 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이거 앞에 뭐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것은 뭐냐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거 뭐 그냥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문맥을 파악하고 배경을 파악하려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삐아제 이거는 여기 삐인데 원래 인제 예전엔 삐라고 인제 썼나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 피아제라고 하죠, 피아제. 예. 자 보면 자 삐아제 이론은 교육에 꾸준히 적용되어 왔으며 그의 이론은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통해서이다. 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삐아제는 여러 차례 사회적 경험이 지적 발달의 필수 요인이며 교육이 사회적 경험의 주된 형태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요게 피아제에 있는 오해 중에 하나야. 오해 중에 우리가 인제 연령 발달 단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피아제는 연령만 되면 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사고력 증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삐아제 생각은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삐아제는 연령 발달뿐만 아니라 이거 가설 차원에서 제공한 거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 삐아제는 자신의 작업이 교육적 의미를 언급하면서 그 이론을 교육적인 정의에 공유했고 셋째는 이 삐아제 이론에 이제 적용됐던 그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이 교육과 과학과 수학이에요, 수학. 예. 그래서 과학과 수학과가 이 분야의 지식 발달에 특별히 관련되어 그의 이론 영역에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역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자기 이론이 역사에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을 만든 건 피에르 할렘이 어 피아제의 의도와 달리 이걸 역사에 적용됐고요. 뭐 사이토도 그렇죠?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넷째로는 예 교육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학교 학습의 영향 일종의 통합된 설명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알고 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제는 연령 발달 단계만 강조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편견이고 실제로 사회적 경험과 학교 학습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피아제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입장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지적 발달을 심리학에 설명해서 중요한 교육적 위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가정하는 입장이고 둘째는 인제 요거는 인제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예. 그다음 피아제 교육에 대해 별 관심이 갖지 않았으며 그의 연구 또한 교육적으로 적용될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어 그의 이론은 교육에 대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만약 교육에 적용되면 별도의 보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야. 이 두 번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영역 고유 인 말이 안 나네. 영역 고유 인지 문제의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뭐 교육 이론 중에 하나를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자 뭐 이렇게 봤는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한번 배경 지식 삼아 한번 읽어 봤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인제 다시 돌아와서 예 옆 동네 이제 돌아와 가지고 남색 책 읽어 볼게요. 몇 페이지를 이제 펴 보시냐면요. 쭉 해 갖고 이게 몇 페이지야? 예 316 페이지 펴 보세요. 316 페이지. 예. 316 페이지. 그래서 316 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 볼게요. 자 뼈제 이거 지워야 되겠네. 예. 자 뼈제 인지 발달의 특징은 발달 기회를 고정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즉 발달은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순서를 바뀔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어느 단계가 뛰어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야. 그래서 발달은 일련의 단계를 연속적으로 거치게 되며 한 단계는 다음 단계로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전조잡기는 구체적 조작기의 준비 단계고 그다음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고 또 구체적 조작기는 형식 조작기는 준비 단계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발달 단계가 새로운 발달 단계는 이전 단계의 기반으로 성립되며 이전 단계에 통합된다. 이 과정에서 앞 단계의 지식은 다음 단계의 지식에 포섭돼서 사라진다. 그래서 인제 이걸 파라다임적 요소라고 해요. 아까 설명했죠.
양적인 누적을 보이다가 양적인 누적을 때 어떤 단계 계기가 돼서 질적 전환이 나면 요 앞에 있는 지식은 없어지는 거야. 그 새로운 지식들이 인제 계속 형성되고 또 질적 전환을 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지식들이 형성되고 단계도 이제 학생들 연령 발달 단계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면 내가 전 조작기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몰라요. 요거는 인제 뭐냐면 인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예전에 유치원 때 그 생각이 어떤 건지 유치원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나도 이제 신기하긴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단절적이야, 단계마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는 지식은 앞 단계의 지식을 확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수평적 지체와 관련된 거예요, 수평적 지체. 예, 수평적 지체는 여기 뭐 검은 책에도 있어요. 검은 책에도 있고 곳곳에 이제 남색책 내용에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같은 동일 연령대에 같은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어떤 학생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어떤 학생은 좀 발달이 더 떨어진 학생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죠. 그리고 똑같은 학생이어도 어떤 과목에서는 뭐 형식적 조작기를 보이는 학생도 있고 어떤 단계의 학생들은 이제 뭐냐면 어 그 구체 조작기 심지어 전 조작기 단계를 보이는 학생도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학생들 간에 또 학생 내부 학생 안에서 이런 이제 뭐냐면 발달 단계 구조화 이런 것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피아제 이론, 피아제 필살림 모델에서는 수평적 지체다. 피아제도 그걸 인정했어요. 예. 그럼 왜 이걸 발생을 하냐 하면 이거는 인제 뭐냐면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다. 뭐 이런 것들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피아제 인지발달론에서 단계가 설정되고 각 단계에 해당 연령이 제시됐다고 해서 아동들 사이의 발달 차이가 있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다. 피아제도 인정해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같은 연령이라도 발달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제시된 각 단계의 연령은 표준적 나이에서 정형적인 평균 아동이 나타난 것뿐이지 꼭 그 시기 때 뭐 그런 것들 발달 단계가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수평적 지체가 나타난 이유는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환경 유전적 요인 때문이다. 이것이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고 발달이 진행돼서 유전의 역할은 줄어들고 환경의 역할이 커진다. 그다음에 특정한 사고 과정이 나타나는 나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제 조작과 사고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나이대는 뭐 2살 때까지는 감각 운동기나 7살 때까지 전조작기 뭐 특히 나이를 이제 정했잖아요. 근데 이건 나이는 이제 표준적인 기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말한 것처럼 아 문화적 경험의 산물에 따라서 그 둘러싼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서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평적 지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은 검은 책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책 내용을 한번 보세요. 좀 시간 관계에서 그냥 넘어가는데 보시고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기출에. 중3 학생 동일 학생들 기준으로 해 갖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뭐 삼국사기 뭐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김추가 왕이 되는 과정 요걸 이제 하면서 각각의 의견을 표출하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세요. 관련된 내용. 자, 그러면 인제 또 보죠. 피아제 필살기를 보죠. 자, 피아제 이론을 이제 역사학계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필과 할렘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합쳐 갖고 피아제 필할렘 모델이라고 하죠. 피아제 필할렘 모델. 그러면 피아제 필할렘 모델이 왜 도입됐는가? 역사학계에. 어 그리고 이제 피아제 이론이 왜 전반적으로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이나 뭐 다양한 교육에 도입이 됐는가? 그거 좀 배경을 봐야 돼요.
삐아제 이론이 도입됐던 것은 그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인제 50 년대 60 년대에 도입됐고 역사학에서 도입돼서 인제 삐아제 필라렐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삐아제 이론의 도입 배경을 이제 좀 볼게요. 이건 파란 책에 있어요. 파란 책에. 자 파란 책 보시고 그 앞에 읽었던 거 있죠? 241 페이지야.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 있는 것은 이제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가 왜 부각되고 그다음 영국과 미국에서 받아들였는가 요 내용인데 자 1960 년대 이후 삐아제 인지 발달론을 사회 교육이나 역사 교육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자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교육에 대한 태도와 변화, 특히 신교육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 요때 신문 교육 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브루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지식의 핵심 그 구조, 그 각 교과의 핵심 교재를 교주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핵심 구조 핵심 구조들. 예. 제가 좀 말을 약간 지쳐 가지고 예 말이 좀 약간 잘 안 나오는데 그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당시 미국의 심리학을 주도했던 연합주의와 학습 이론 그리고 지능이 양적 측정에 대한 연구 등이 1957년 소련 스푸트니크 발사를 통해 초래한 미국 교육의 관심사의 변화를 욕구를 촉촉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교육학자들은 학생의 직접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과제를 추진하는데 실질의 도구가 되는 이론을 찾고 있었다. 요 계기가 됐던 것이 1957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죠. 소련이 예전에 미국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스푸트니크를 처음으로 발사를 했잖아. 그 당시에 냉전 시대였거든요.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 어 시대 때 막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못한 거예요. 소련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인제 왜 이게 그게 그러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애들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거야. 애들이 진보주의 교육관에 빠져 갖고 뭐냐 그냥 지금처럼 활동 중심하고 그냥 내버 두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등장한 것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고 이것을 인제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브루노라는 사람이죠.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 과정인데 자 나선형 교육 과정은 그 세 단계를 나누죠. 제가 이름 저기 까먹었는데 그래서 세 단계를 나누고 그래서 상식적 단계 뭐 영상적 단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맞나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인제 이렇게 나누고 각 그 연령에 따라서 그걸 이제 뭐냐면 단계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연령에 따라서 연령의 상태를 봐야겠죠. 각 학생들의 연령 상태를. 그래서 그 어떤 국가의 구조라도 지적 정치적 형태로 어떤 연령의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의 아이디어 뻗에는 피아제 이론과 연결되는데 어떤 연령 아동의 연령 상태를 파악하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피아제 발달 이론을 도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동에게 제시되는 교육의 형식은 아동의 능력과 사고방식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 발달장애 규정에서는 삐아제 이론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시면 뭐냐면 어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과정 요 개념이 이거 어떤 잘못된 분들은 이거 오개념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심리적 계열성 요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리적 계열성. 그래서 이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 과정은 심리적 개연성뿐만 아니라 논리적 개연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각 교과의 논리적인 어떤 지식의 구조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삐아제 이론뿐만 아니라 다만 인제 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칠 때 뭐냐면 그 삐아제의 연령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각 단계마다 제시한다는 거기 때문에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뼈아제 피날레 모델이 나타난 역사까지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 봤는데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보면 이상하게 살펴본 뼈아제 인지 발달론은 논리적 사고의 정형으로 역사적 사고를 설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뼈아제 사고방식을 역사에 도입한 사람이 학자 필가
할렘이라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제 이들의 주장은 피아제 필살림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델에 주목할 문제는 두 가지를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의 발달에 나타나는 관점. 또 두 번째로는 아동의 역사적 사고적 발달 단계는 과학 등 다른 교과와 같은 영역에 발생하는 관점. 이 두 가지였는데 결국엔 결론은 어떻게 됐죠? 나타나죠. 예. 그래서 역사적 사고도 예,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역사적 사고의 형식적 조작기. 역사적 사고가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가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난다보다는 말을 잘못했네요.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 그 같은 연령대에 발생한 아니죠. 연령대 다른 교과보다 좀 늦게 나타나죠. 연령 지체라고 하죠. 자, 연령 지체는 삐아제나 삐아제란다. 할렘이라든지 예. 그다음 피라고 다 동일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들의 이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마 공통점이 있고요. 이 주장 피아제 필라님의 공통점. 자, 첫째는 그 피아제가 제시한 사고 발달 단계는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에도 적용된다. 역시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둘째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는 특정 연령과 연결짓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적 지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삐아제 이론을 입각한 분석 틀은 역사적 사고에 분류하는데 평가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는 각각의 단계는 점진적 발달 일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그 이상의 지속된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형에 나가는 과정이 작용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발달은 다른 교과보다 느리게 나타난다. 연령 지체. 예. 대체로 16세 이상의 아동은 형식적 조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시기 때 아동들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는데 변화, 발전, 원인, 증거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지 못하거나 특수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역사적 문제 사고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역사적 사고에 나타나는 것은 중고등학교 시기로 보죠. 중고등학교.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언제 중고등학교 시기 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역사 연구에 기여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의 논의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다는 것. 무엇보다 가치론적인 차원의 역사 교육을 실증적 개량적인 차원에서 전환시킨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역사에 대해서 역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추상적인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논의가 이제 그 논의가 그뭐 증거가 없죠. 근데 이거를 실증적 개량적 차원에서 바꿨다는 거야. 예. 실험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실험 연구 같은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물론 연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비판을 또 많이 받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은 사고 구조나 사고 잠깐만요. 예. 이 모델은 사고 구조나 사고 기제 같은 역사적 개념이 역사적 사고의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고 단계를 구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필 같은 그 이론을 이제 얘기한 건데 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설명과 기술을 이제 이렇게 분리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 조작계, 필은 기술은 구체 조작계 이렇게 해갖고 분리했고요. 사고 구조나 사고 기조 같은
기재 같은 개념도 제시를 했죠.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쭉 얘기를 해 봤어요, 여기는. 그래서 인제 여기 이제 필과 할렘 모델을 이제 얘기하는데, 먼저 필을 보고 그다음 할렘으로 넘어가는 거야. 필을 보고 할렘으로 넘어가는데, 자, 필을 이제 볼게요, 필. 필의 이론은 크게 인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역사 사고 구조와 기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 사고와 구조와 기재는 제가 몇 번 읽어도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역사적 인과관계와 학생들 인지 발달이라는 게 있죠. 예, 동여 인지 발달 단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제 얘기한 동화, 조절, 평형 단계를 역사적 인과관계와 연결시키는 거야. 역사의 발전 과정을 연결시켜 갖고 설명한 거야. 일종의 뭐냐면 비유, 유추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 좀 약간 이상한 식으로 인제 비유를 한 거죠. 역사적 인과관계하고 학생의 역사적 사고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억지 같은 주장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남색 책도 그렇죠. "착종한다."는 말이죠, 착종. 그 뒤에 있어요. "착종했다." 착종. 착종이라는 거는 이제 뒤엉켜서 섞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 이제 읽어 봤는데 '이게 왜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뭐 그런 것이 있죠. 욕이 나올 정도로 예 왔다 갔다 해 얘가. 자, 그래도 인제 있고, 이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가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도 인제 내기는 요게 낼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 나왔고 요건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앞에 내용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좀 그거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역사적 사고의 구조와 기제는 전반적으로 뭐냐면 역사적 인과관계와 학생들이 동화, 조절, 평화하는 그 인지 내주 인지 구조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거의 동일한 구조로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인제 여기 보면 P는 피아제 평형 개념을 역사적 인과관계에 관련시켜 설명했죠. 역사적 인과관계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는 모두 평형에 이르는 구조를 점에서 동일하다. 구조라는 점에서 우선 그는 길든 짧든 아동의 시간 개념이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준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역사의 시간적인 면모를 주목하면서 설명했다. 그가 보기엔 역사적 변화는 변화 기간 중에 작동한 인간 세력 사이에 안정된 균형 속에서 일어난 인과적 추이의 연속을 말한다. 그가 보기엔 역사의 요체는 시간의 경로 속에서 인간들 사이의 균형과 이해 변화를 말한다. 자, 그래서 예를 인제 들었어요, 예를. 그래서 여기 이제 노동자 사용자 간의 어떤 임금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컨대 좀 볼게요. 자, 평형 상태 유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평형 상태 유지 또는 변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임금 인상의 요구가 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더 효율적인 작업으로 인상할 만큼 보상된 평형이 유지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상을 준 만큼 어 생산량이 올라갔으면 평형은 유지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임금 인상 요구가 이들 보상할 만큼의 교육 조건 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인가적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인가적 변화는 평형을 기결하고 다시 안정적 자세 상태를 유지한다. 임금을 올려줬는데 막상 어 그 생산력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관리자들 입장에 경영자 입장에 손해죠. 그래서 다시 인제 뭐냐면 노동자들과 투쟁을 통해서 대립을 통해서 임금 형성을 하고, 그리고 뭐 하니까 인제 노동자들도 뭐냐면 관리자들 그 경영자들이 이제 직장을 폐쇄하면 자기들 일자리를 어 잃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임금을 또 낮춰 가지고 하면서 또 평을 이뤄요. 음.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인데, 자, 이 점을 주목한 피는 역사적 인과관계에 나타난 평형 상태 혹은 유지 변화가 피아제가 말하는 사고의 동화 조절을 통해 인지적 평형 상태에 이르는 구조에 일치한다고 본다. 왜 역사적 인과관계가 요구와 피아제가 말하는 사고의 동화 조절과 일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요게 많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그러나부터 나와요. 자, 이러한 주장은 인지구조와 역사구조의 변화구조를 착정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착정이라는 말에 더 주안점이 있죠. 착정이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서로 그냥 엉켜 있는 거야 그냥. 예. 그냥 억지로 엉켜가서 설명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술 먹고 그걸 썼는지 논문을 썼는지 아니면 정신이 해락해락 왔다 갔다 해서 치매 상태에 썼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인제 요런 얘기를 하는데 자 하여튼 보면 이 사람이 또 제시된 개념이 사고 기제와 구조라는 거야. 네. 사고 기제와 구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고 기제는 이제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고 기제로 지목된 건 설명, 상상, 추론이고 그다음에 사고 구조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동력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고 구조로 지목되는 역사적 평형과 시간적 변화다. 예. 이렇게 인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새로운 인과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에는 동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조조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인과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인과적 변화의 구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인과적 변화와 구조와 사고에 관한 평형 구조 유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지 구조와 역사적 변화의 구조를 착정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고 제가 이걸 뭐 알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와 그 사고조와 역사의 발전 단계가 유사하니까 서로 접목시킬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헛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하여튼 요컨대부터 볼게요, 요컨대. 자, 요컨대 역사적 사고는 사고의 구조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인간 세력사의 균형을 깨져서 일어나는 인과적 변화가 다른 차원의 균형으로 기결된 구조로 이해하는 사고로서 인위적 균형 상태를 추구하는 사고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이거는.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론이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다만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역사적 인과관계와 학생들의 역사 그 사고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요 정도야. 요 내용을 볼 때. 예. 그리고 인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뭐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요 정도? 사고의 기제와 사고의 구조가 뭐냐. 그래서 사고의 기제는 설명, 상상, 추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사고의 구조를 쓰다고 하면 역사적 표현과 시간적 변화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냥 이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요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론 자체가 착종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가 중요해요. 요게 기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P는 그 아이디어를 역사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는 아이디어를 형성함으로써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가능성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자 여기에서 좀 약간 문장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요렇게 해 놓고는 끊어 있고요. 자 가능성으로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또 이 두 가지 나왔어. 그럼 삐아제의 조작적 사고를 개념을 참조해서 역사적 사고를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로 나눠 제시했다. 근데 요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한번 그 뒤에 기술과 설명을 계속 강조하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이 기술적 사고를 이제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명적 사고고 자 기술적 사고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구체적 조작기에 일어난 거야. 구체적 조작기에 조작이라는 개념을 반영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설명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일어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술에서 볼게요. 기술은 사전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지 못한 것으로 자 여기에서 인제 좀 앞에 말과 좀 뭐가 모순이 일어나죠. 약간 인지적 구조화가 일어나. 자 여기 보세요 잠깐. 앞부분 하나는 아이디어 형성하면서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가능성 기존의 아이디어 활용 방식이다. 또 기존에 활용되는 방식으로서 두 개를 든 거야.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어
근데 요게 문장을 보면 "사전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참조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죠? 예. 뭔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 설명하면서 이 기술하면서 좀 약간 오류를 하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맥상 딱 볼 때 요 문맥은 요 기술이라는 말을 여기와 연결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형성되면서 경우를 조직하는 방법. 이게 기술인 거예요. 예, 문맥상. 그다음에 설명 잠깐 볼게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어 그전에 어떤 것들 이용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상력과 어떤 형성의 세부적인 것과 관련해 독립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지만 뭐 기존의 내용들을 또 인용하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요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설명이 두 번째 딱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 이게 설명이고. 그래야지 말이 떨어지거든요. 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교재하고 심화 교재 강의 적을 때 요 부분을 요렇게 적어 놨어요. 정리를 해 놨어요. 예. 자, 하여튼 참조만 하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기술은 사전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을 관련시키는 것을 불가하거나 형상의 일부만 포함된 것이다. 자, 예컨대 인제 있는데 예컨대는 나중에 인제 제가 정리 따로 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인제 기술의 정의만 인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설명을 보죠, 설명. 설명은 아까 이제 상상력과 어떤 형상의 세부적인 것들 관련돼서 독립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요것도 똑같은 원리로 이제 기술과 설명을 얘기하는데 요걸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이렇게 해 갖고 이제 관련된 설명들이 쭉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나온 예문들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표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잠깐 보세요. 이게 넘기려고 하는데 요쪽에 넘겨지네. 이게 왜일까요? 이쪽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왜 예. 예, 넘겨지네요. 예. 자, 여기 보면 필드의 이제 설명과 기술인데 일단 기술은 뭐냐. 자, 기술은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내가 눈물 흘렸어. 이게 기술이야. 설명은 거기다 뭘 플러스 시키냐면 뭔가 법칙이라든지 기존에 예전에 알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눈물샘을 자극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다. 이런 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이제 볼게요. 사례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기아 법속을 이야기할 때 손과 발을 연속 동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은 기어 본속을 이야기할 때 기계의 이점과 속도의 비율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한다고 했죠, 기존의 아이디어를. 자, 그러면서 기호의 작동을 접근을 설명해요. 이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참조해 갖고 하는 것도 설명인데 기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서술하는 거야. 자, 역사적 사례를 또 두 번째 들었어요. 여기 남색책에서. 자, 보면 히틀러의 등장을 1920 년대 후반과 30 년대 전반적인 사건의 형상통증 히틀러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선거에서 이겼고 쭉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히틀러의 등장을 이전이나 동시대의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세월을 통해 서술하거나 히틀러 개인적 심리적 요인에 또 서술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지식을 끌어다가 설명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을 끌어다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죠. 세 번째는 필에 이제 드는 또 사례가 있는데 자, 그 기술을 보면 종이와 금속자를 주고 물건을 가져간다는 걸 형상적으로 파악하면 이게 뭐게 됐어요? 기술이 되고 자, 설명은 화폐 개념을 도입해서 뭐냐 상품 교육 상태를 설명하면 또 화폐 개념을 도입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된 거야. 그래서 기술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조작하는 거야.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화시키는 거죠. 구조화. 음. 조작하면 이거는 어디에 구체적 조작이에요. 근데 이 설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 기존의 경험이나 기존의 아이디어나 이론, 법칙, 개념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들어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어 그 설명이 되고 이 설명은 형식적 조작이에요. 그래서 요게 형식적 조작기가 이제 역사적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뒤에도 있지만 필히 이렇게 기술과 설명을 나누는 것은 개념적으로 나누는 거야. 필도 알아요.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꼭 기술적인 거 어떤 시기에는 기술만 하고 어떤 데는 설명만 하고 그러겠어요? 기술과 설명이 뭐냐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연령 발달 단계 낮은 학생들은 기술적인 설명 방식을 주로 하고 기술을 하고 연령 발달 단계가 좀 높은 애들은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엮여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이나 설명이나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인제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높은 비중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연령 발달 단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극단화시켜 도식화시킨 거예요. 그건 뒤에 있어요. 필도 그걸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인제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증번호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타임에 때 얘기를 못 해 드리는데 세 번째 인증번호는 어 16 번이에요. 16 번. 16 번. 네 16 번입니다. 예. 음. 자 그러면 다시 인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삐어제 이제 필의 이제 그 할렘 모드 그러니까 필히 인제 기술적 사고방식과 그다음 설명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예를 든 것은 앞에서 인제 제가 폰을 가지고 인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쭉 더 넘어가서 인제 보면 어디를 보냐면 321 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기술적 사고는 사건의 형상이나 각 부분들이 서로 연관시키긴 하지만 직접적인 내용이나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기납적 방법을 의존하여 이루어진 사고라 할 수 있다. 예, 기술적 사고는 반면에 설명적 사고는 그 직접적 증거 위에도 아이디어나 개념, 일반화를 도입하여 그것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 영업적 과정을 포함되어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추상적인 걸 통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꺼내서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 설명적 사고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뭐 개념적 기초는 무엇이었는가? 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얘는 무엇인가? 이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은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건 제 예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있고 개념적 기초는 뭐 예를 들어 역사 교육의 기본적 개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세 번째 그 예는 무엇입니까? 자 시민혁명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적합한 것인가? 그래서 대공황 현상은 디프레션 현상인 개념에 적합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자 그는 설명적 사고가 대표적으로 역사적 사고 양식이며 그것이 나타난 시기는 일반적인 교과보다 좀 늦은 13살 15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는 한 중학교 정도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서 보았다. 그다음에 이제 필은 설명적 사고를 설명제 문제 해결 과정을 또 제시했는데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설명적 사고를 제시했는데 하나의 모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 갖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자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의 사상 그래서 또 학습 중심의 문제 해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의 설명을 선택하고 원치 않는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문제된 자료와 관련된 가설로부터 영역과 추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된 설명할 때 여기에서는 뭘 내야 되겠어? 프랑스 대혁명. 이런 예. 프랑스 대혁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걸 가능한 설명 막 써야죠. 뭐냐면 구제도의 모순, 재정학과, 계몽사상 등등등등등. 근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그 가능한 설명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이제 골라야 돼. 하나 이상만. 그래서 뭐 나는 뭐 이거는 재정 압박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뭐 그 부분 계몽사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신문지 모순 이런 것들은 또 제거를 하죠. 그리고 재정 압박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돼서 이제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서술하고 설명하죠. 예. 요런 것들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쭉 읽어 보면 이 가운데 대안의 체계적인 제거나 연역의 추론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언제 때냐? 중고등학교 시기는 청소 후반기 때 나타난다. 자 그것이 가능하려면 학생은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모든 요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아이들과 준비되고 있어야만 그 시기를 청소년 중기 이후로 봤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까처럼 여기부터는 그러나부터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기술과 개념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그 이유가 그럼에도부터가 나와요. 그래서 인제 그럼에도 그가 기술과 설명을 구분한 이유는 학교에서 역사 텍스트가 자료가 포함된 모든 학습에 논의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밝히고 있다. 결국 그가 기술과 설명을 구분하는 것은 학생의 역사적 사고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다. 예 요게 나오죠. 그래서 학생의 역사적 사고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거지 실제로는 기술과 설명이라는 그 설명적 그 사고가 동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인제 보면 마지막으로 필의 의의가 있어요. 필의 역사적 의무는 연구의 의의를 이제 보면 여기까지 여기죠.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한 필의 주장이 가진 의미는 기술적 사고를 구체적 조작계 예 요거 중요하죠. 자 여기 구체적 조작기에 있고 그래서 설명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있다는 거예요. 형식 조작기에 상응시키면서 뼈아제 인지 발달에 이르는 역사학이 적용한다는 점과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고의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할렘인데 이 할렘은 이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필까지 하고 할렘 사상은 뒤에 이제 할렘 연구는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필과 관련된 내용은 그 파란 책에도 있으니까 파란 책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 몇 페이지야 242 페이지에 있으니까 242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뭐냐면 보세요 같이. 근데 거의 남색책에 있는 내용과 겹쳐 있어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